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성장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형입니다. 접경지역의 지역 소멸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024년 인구 통합조사에 따르면 철원, 양구, 고성, 인제, 화천 등 접경지역의 청년 인구는 2020년에 비해 평균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 인구 감소율 9.2%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인데요. 접경지역의 청년 유출은 국가 안보와 균형 발전 문제이기도 한 만큼 접경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지원방송에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철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철원군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통일 한국의 중심 도시로 찾아오는 도시를 꿈꾸는 유광종 철원 부군수와 그리고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과 철원군 발전 전략을 제시해줄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오늘은요. 소외된 접경지에서 찾아오는 철원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군수님, 철원 지역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나오셨는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 철원 국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기상 불안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은 민선 8기 하반기를 지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여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국방개혁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철원군 700여 공직자는 이현종 군수님을 중심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감소 문제부터 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원군이 2000년대 인구 5만 명 이상이었고 2016년까지만 해도 사실 4만 8천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국방개혁 등으로 인해서 매년 1000명 정도씩 인구가 좀 감소를 했고 지난 6월 말 기준은 3만 9,996명으로 인구 4만 명 선이 이제 붕괴가 됐거든요. 부군수님, 철원군 어떤 대응책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 말 인구가 4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저희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철원군은 단기적으로 실거주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는 물론 8세까지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도담 수당과 졸업 후 자립을 돕는 청소년 적립형 사업인 두드림 통장 지원 사업을 내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청년주택 공급, 은퇴자들을 위한 마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원 포천 고속도로 연결, 평화 경제특구 유치 등 수도권과 연계된 거점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인구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복지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철원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군수님, 최근 철원군 그 신벌지구 민통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6km를 북상을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각종 군사 규제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고 또 규제가 완화돼야 이제 인구 유입이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철원군에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완화돼야 될 규제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 철원군은 산지관리법, 뭐 농지법, 또 군사기지 관련 그 규제에 인해서 중첩되고 있는 규제가 저희 철원군 전체 면적의 20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경적인 철원군에 가장 해결해야 될 규제는 군사 규제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 및 강원도 특별자치도와 또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강원특별법을 통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뭐 철원군과 화천군의 일대 민통선이 각각 1.6km, 뭐 3.5km 북상을 했고요. 최근에도 강원도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서 접경지 군사규제 완화와 개발 등 이목이 집중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민통선 북상 조치는 강원자치도 출범과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만큼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새로운 상징적인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 정부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접경 지역의 지원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대통령은 군 작전상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 절차는 지자체에 의해 지자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겠다. 이러한 조치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국방부도 과거와 같이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보다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군사 규제 완화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출하게 되면은 접경 지역에 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뭐 해제되고 완화될 경우에는 경제 효과를 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세요? 최근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 북상 등과 같은 군사 규제 해소로 연간 약 2천억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단순히 토지 이용을 제한이 풀려서 발생하는 그런 규제 비용 절감분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 등 부가적인 그런 효과가 합산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면적 축소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비용이 좀 줄고 개발 사업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할 동력이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일정한 활력이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군부대 유휴지 활용 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저희 철원군에서 미활용 군용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15개소 정도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은퇴자 마을 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저희 김하읍 청량리에 위치한 군부대 유휴부지에는 드라마 세트장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3월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김하읍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 2026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데 국방부의 오염 정화 작업 등이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계기관과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미활용 군용지가 철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군수님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좀 우려가 좀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군부대 유유지를 활용하고 싶어도 뭐 군 유유지 취득하는 절차라든가 막대한 매입 비용 등 어려운 점이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는 비용과 절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를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그 지자체가 군 유유지를 매입을 하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좀 보조를 하거나 지자체가 그 대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 문제인데 사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방부 승인부터 또 다양한 그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체되는 그런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원스톱 협의 체계를 구성을 한다든지 저희 강원특별법의 건의권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군부대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접경 지역에 개발 제한도 있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인구 감소로 계속 어쨌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부군수님 인구 감소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주여권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정주여권이 중요하죠. 정주여권 개선을 위해서 철원군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철원군에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인프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지금 한 500여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철원군 전역에 생활 기반 LPG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동두천, 연천,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철원군까지 운행되던 경원선 열차가 2019년 4월이 중단돼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 철원군에서는 재개하기 위해서 코리일과 연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한 결과 그 결실로 올해 8월 6일 날 연천처럼 백마고지 운행 열차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원선이 다시 운행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연결성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 인프라 개선입니다. 예. 철원군이 29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2년간 그동안에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주민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주민주의 이해로 올해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우수 사례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폭넓게 개선하면서 머물고 싶은 철원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좋지만 어쨌든 철원군의 청년 인구 유출을 계속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최우선 과제와 해결책에서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아무래도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쌀로 밥 짓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일자리 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젊은 층들이 지역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 기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화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이번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보면은 그 5+1 첨단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7+1까지 늘어났는데 예. 적경 지역 같은 경우는 푸드테크가 전략산업입니다. 다행히 철원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을 단순히 그냥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식품 가공을 하거나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푸드테크와 연계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소셜벤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들을 추진을 한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인구는 이제 유출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막으면 되겠고 지역의 인구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 교수님, 네네. 철원군이 최근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에 힘쏟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잘 아시겠지만 DMZ를 포함한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활용한 고속정 꽃밭, 한탕항 주상절리, 철원 역사문화공원 등 아름다운 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저희 철원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당일 코스에 머무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이를 좀 극복해 보자.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머무르고 싶은 철원을 주제로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밤에도 즐길 수 있는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 국가유선 요청 공모 사업인 국가유선 미디어 아트 철원 노동당사를 한 달 동안 개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삼부연 폭포 일원 오령굴 미디어 파사드, 고속정 일원 미디어 아트 파크 등 대표적 관광지를 중심으로 야간 경관 조명과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조성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철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도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자료 화면에도 재미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중단이 됐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접경지 평화 안보 관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접경 관광이 평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화 관광을 좀 이렇게 별개로 인식을 해서 평화 관광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지금까지 생태 평화 관광을 정책 기조로 강조하고 유지를 해 왔는데 사실 이게 관광 수요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생태 관광도 그렇고 평화 관광도 그렇고 이게 좀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관광객 유치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평화 관광, 접경적 관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철원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평화 관광에 연계하는 그러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철원군의 핵심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주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깨끗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관광지가 많은 게 장점이죠. 고속정 관광 그런 거나 이제 뭐 주상전이라든가 뭐 이런 은하수기도 있고 그다음 꽃밭, 잔돗길, 횃불 전망대 이런 부분도 그 전에 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많이 돼 있어요. 지형이 저는 되게 좋아요. 평지가 많다.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기 쌀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노인 일자리를 잘 해줘가지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 없고 또 용돈도 되어가지고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뭐 병원 같은 거 좀 의원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응급실이나 이런 거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다니려면 의정부로 나가거나 1시간 뭐 한 20분, 30분에 이렇게 배짱하게 들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일단 평균적으로 연봉이 낮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책들이 너무 약간 조금 나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약간 좀 편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가깝다 보니까 고속도로 타고 와서 체류형이 돼야 되는데 좀 뭐든 좀 사가고 여기 와서 먹고 이렇게 좀 즐기고 가야 되는데 형성에 전혀 돼 있지가 않아요. 거의 9만 가까이 있을 지역에는 많았었어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 너무 많이 낙후가 됐죠. 일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인구 정책을 늘려주고 조금 더 다양한 문화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부부들 뭐 그런 쪽에 좀 더 어떤 정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배짱하게 좀
조금 더 생겨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가 좀 뚫렸으면 만약에 철원까지 연장이 돼서 조기에 들어온다면은 여기 철원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빨리 돼서 교통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권을 좀 살렸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바람이고. 청정 지역이라서 너무 살기가 좋아요. 나가면 다 공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일단 서울하고 인접거리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래서 좋다. 사람들이 시벌스러워서 좋아요. 어쨌든. 살기 좋은 고장? 편안한 기분이 드는 그러한 동네? 제2의 고향? 제2의 고향이 된 이제 여기서 꽤 오래 살 예정이어가지고 네, 철원하면 오대살이죠.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부군수님,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추진 상황 이거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 철원군이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철원 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접경적인 낙후성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대안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철원군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 철원군을 방문하는 연인 원이 7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인근 도로 정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작년 7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고 올해 4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포천시와 공동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원 포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지역 접경 지역의 지방 소멸 이익이 극복과 남북 교류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박사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철원이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도시잖아요. 지역인데 그래도 예타에서 동일한 경제성 평가잣대로 사업성이 결정이 난다는 건 사실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포천 철원 고속도로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선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안보적인 필요성을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포천 철원 고속도로가 단순한 지역 도로가 아니라 그 전방 군사 거점에서 전방의 군사 거점에 신속하게 물자와 병력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남북 축선을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아니면은 유사시 대비한 군사 전략도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러한 점을 좀 부각시키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러한 안보 편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철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평균 700만 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서울과 철원이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부군수님, 또 인터뷰 중간에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지역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좀 조금이나마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연간 약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소아과, 청소년과, 그리고 산부인과,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연간 한 15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과 관련된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에 122억 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건강증진 재활센터를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소와 재활 전문병원 간의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원거리 치료를 다니시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 환경 개선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들고 거의 또 모든 지역의 주민 인터뷰를 보면요.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부군수님 철원군에서는 어떤 지원책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 철원군에서 그 소상공인들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비용을 2천만 원 한도에서 8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 수쇼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년간 이자 3%를 지원하는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강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도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극심한 폭염에 뭐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철원군 지원책 준비하고 있나요? 네, 저희 철원군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 부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또 극심한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2021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780여 명이 입국을 해서 저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고 내년에는 수요 인원이 한 900여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더욱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비해서 베트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생방송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시각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재밌게 풀어보는 OX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철원군 인구 4만 회복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시작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원의 미래 포천 철원 고속도로에 달렸다. 하나, 둘, 셋.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연천 백마고지 열차체 운행 정부의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예, 꼭 필요했고요. 네 번째입니다. 평화 안보관광 활성화 기대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나, 둘, 셋. X였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주관식인데요. 한 번씩 짧은 단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군수님, 철원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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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연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박사님, 철원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쭤볼 게 처음부터 엇갈리셨어요. 1번 문제인데 철원군 인구 4만 회복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보셨고 불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군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철원군에서 적극 추진한다면 4만 명 회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X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떤 이유로 X를 해주셨을까요? 인구 감소는 이게 단순히 철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제가 X라고 한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4만 명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감소분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4만 명이 안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여쭤볼게요. 철원 미래 포천 철원 고속도로에 달렸다. 달렸고 아니고 또 답변을 또 갈리셨는데 군수님께 여쭤볼게요. 달렸습니까 고속도로에? 그렇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어떤 그 큰 굴레를 덮어쓰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인적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 입장에서는 철원 포천 고속도로 연장이 저희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
지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는 게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OX 퀴즈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치단체장 우리 부군수님이 준비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소외된 접경지에서 찾아오는 철원이었습니다.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휴가지를 정하지 못한 여러분께서는 철원으로 휴가 오십시오. 철원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근데 노래는 신나는데 저희 부군수님은 너무 차분하게 하시는데 살짝 어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철원으로 오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유광종 철원 부군수와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철원군 편. 철원군이 소외된 접경 지역에서 미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깊은 산중에